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폼. 음, 안녕하세요. 파란색을 좋아하는 슈스입니다. 네. 옛날에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아세요? 뭐 인터넷에 그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구고요. 제가 어떤 쌍둥이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3살애였는데 한 명이 유난히 파란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파란색 블럭을 계속 들고 다니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왜 파란색을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얘는 파란색이 자기 몸에 없으면 너무 불안하다. 그 정도로 파란색이 강렬한 색깔인 것 같습니다. 저 식구예요. 그러네요. 얼마 전에 저는 고속도로로 여행을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휴게소에 들르니까 요즘에는 커피숍에서 사람이 커피를 만들지 않고 이 로보트가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로보트가 이렇게 뭐 요리를 해주거나 음식 이렇게 서브 해주는 거 그런 거는 기본이고 로보트랑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많이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이젠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제가 식당에 갔을 때마다 이제 처음에 봤을 땐 신기했는데 어느덧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로보트가 배달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큰 식당들은 다 로보트가 맞아요. 배달하고. 빈 그릇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거 그런 거는 거의 요즘에 너무 많죠. 어.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로봇 수술을 받으셨어요. 어머, 그래서 작년에 큰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그게 로봇 수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로봇 수술이라고 해봤자 로봇 혼자 집도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선생님과 사람이 네, 같이 이제 듀엣으로 집도를 하는 아무튼 로봇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 누구세요, 수술을 근데?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사랑합니다. 조이입니다. 그 고속도로 커피 로봇 얘기한 사람은 27입니다. 제가 파랑 얘기도 하셨는데 로봇 얘기 꺼낸 이유가 식당에서 로봇을 많이 보는데 뭐 혹시 무대 위에서 로봇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대 위에서 로봇가 출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진짜 로봇이요. 네, 진짜 로봇이요. 로봇 연기는 많이들 하시죠, 그쵸? 네, 저도 로봇 그렇죠. 연기하는 것만 본 것 같아요. 그 액트리스 원이라고 국립극단에서 했던 연극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음.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천개의 파랑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거든요. 토월극장에서. 근데 오, 로보트가 무대 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 로보트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로보트 모양의 퍼펫이긴 한데 거의 로보트 모양이랑 많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서서 들고 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듣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진짜 로보트도 나오더라고요. 오. 근데 그게 아주 흥미롭고 재밌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왜 식당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앞에 이렇게 뭐 안내할 수 있는 창 같은 게 있는 안내하는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로봇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뭐 그 작품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어디 회사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을 대기실에서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주고 안내하는 그거 이제 로보트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안내 오. 로봇도 예, 로봇이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출연진이죠. 로봇 출연진이에요. 좀 굉장히 흥미로워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내 로봇 출연진도 나오고 이름은 이제 그 친구는 모르겠어요. 이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로이. 이로이라는 안내 로봇도 나오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로봇도 나와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뭐 로봇가 지나가면 그 옆에서 이게 배우들이 그걸 보고 뭐 버려진 로봇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고쳐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그것도 진짜 로봇 이건 좀 자동차 같이 생겼어요.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인데 약간 큰 사이즈 그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뒤에 이렇게 쓰레기를 넣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청소하는 로봇도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소품처럼. 근데 아니고 진짜 로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구조용 로봇이라고 해서 다르파라는 이름을 가진
사고 현장에 생존 수색을 할 때 사람 대신 들어가서 위험 상황에 사람을 구하는 로봇. 이거는 검색하시면은 인터넷에 막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민첩하고 이게 우와. 멍멍이처럼 생겼어요.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강아지. 음.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막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는 다리가 4개예요. 그런데 아무튼 엄청 빨리 막 왔다 갔다 무대에서 다니고, 그 다음에 앉기도 하고, 배우가 어떤 반응을 하면 나중에 커튼콜 할 때 나와서 막 제주도 넘고요. 박수 치면 인사도 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맹인 안내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그 사실 여러 가지로 논할거리들이 좀 있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베리어 프리를 뭐 적극적으로 막 실행했다 이런 거보다도 어쨌든 그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신 그런 배우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몸이 괜찮으신 분들하고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닌 이 기계가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기계인데 사람처럼 일을 하고 움직이는 이런 존재들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천개의 파랑이라는 게 사실 소설이 원작이에요. 천선난 작가라고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소설이 천개의 파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SF 쪽에서는 너무 유명하시죠. 거의 한국 그러니, SF 소설의 대표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맞아요. 제가 소설은 못 읽었는데, 진짜 뭐 한 음, 번 읽기 시작하면 순삭한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SF를 진짜 너무 재미있게.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SF적이지 않고, 우리 지금 현재와 되게 많이 맞닿아 있게 재밌게 잘 쓰신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쓰셔가지고 브랜드를 가지신 것 같아요. SF 소설가. 딱 이렇게. 그냥 소설가가 아니라 SF 소설가. 그다음에 뭐 시나리오 작가. 뭐 이렇게 아주 타이틀이 딱 정해져 있으시고, 2019년에 뭐 무너진 달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신 이후에 2020년도에 천개의 파랑을 하셔가지고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을 수상을 하셨대요. 그때부터 이제 장편 소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스24에서 뭐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뭐 이렇게 1위에도 선정이 되셨고, 제가 프로그램북을 봤는데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사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배우인 줄 알았어요. 이 천선란 작가님을 소개하는 페이지였는데 너무 아, 너무 예쁘게 생기신, 아름다워서요? 아, 네, 너무 배우처럼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셔가지고, 와, 요즘에는 웹툰 작가도 그렇고 이 소설가 분들도 그렇고 이 미모도 정말 한 스푼 하는구나. 이걸 딱 담아야 책도 인기가 있지만 이 작가도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요인 중에 그것도 또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 소설을 왜 쓰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프로그램 책에 쓰셨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줄거리 얘기하고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예술단이라는 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 공연예술 단체랑은 좀 다르죠. 이게 이제 국가에서 어쨌든 국고로 운영을 하는 그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어떤 작품의 또 다른 어떤 색깔의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양하게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중에 이제 뭐 우리가 창작 가무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굳이 뮤지컬이라고 안 하고 창작 가무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국적인 것과 뮤지컬적인 어떤 것들을 좀 잘 조합하는 이런 쪽으로 모색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예를 들어서 뭐 굿바이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작품들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거는 이른 봄 늦은 겨울, 그다음에 잠시 놀다 이런 작품들도 다른 조직에서는 하기 어려운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족이나 이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쪽의 주제를 많이 다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과 함께 저승편,
나빌레나 뭐 다윈령의 악의 기원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천개의 파랑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희망 혹은 뭐 인류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형 공연의 어떤 모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 잘 나가시죠. 김한솔 극작가님하고 또 박천희 작곡가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어쨌든 또 그 합류해서 참여를 하신 거고 배우분들은 대부분 이제 단원분들이세요. 서울예술단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셨고 배우 인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로보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렸지만 그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월홀스라는 작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거기도 이제 그게 커다란 말을 사람들이 조정을 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도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의 힘으로 그 말을 퍼펫을 만들어서 그걸 직접 무대 위에서 조정을 하면서 나오는 퍼펫을 디자인을 해서 무대 위에 아주 커다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지형 님이라고 이분이 대구에서 했던 개가 나오는 뮤지컬 있죠. 산들 했던 그 디자인 하셨던 그분이래요. 와, 그분이 이제 여기까지 오셔갖고 또 참여를 하셨는데, 오, 말이 굉장히 잘 예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사이즈가 일단 크니까 굉장히 멋졌었고, 실제 거의 우리가 보면 왜 말을 여러분들 직접 옆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옆에서 보면 되게 거대하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등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올라가지 싶을 정도로 되게 높고, 이게 약간 좀 육중한 그런 느낌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드는데, 정말 사람이 서 있어도 굉장히 큰 사이즈였었고 그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또 옆에서 머리도 조정하고 두 분인가 세 분이서 그걸 조정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런 퍼펫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로보트가 등장을 하는데 그 로봇이 저는 로보트가 처음에 나온다고 하길래 이거 로보트를 어떻게 무대 위에 구현할까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로보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그러면 뭐 어쨌든 소품으로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로보트 모양의 퍼펫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로봇인데 뒤에 다 사람이 붙어서 같이 걷고 조종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아쉬웠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로봇 있잖아요. 예, 우리가 회사에서 협찬을 받은 것 같아요. 다르파하고 맹인 로봇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출연을 하면서 거기도 뭐 음식 주문하고 그럴 때 그 로봇가 와서 주문하고 이런 장면들도 당연히 나오고 그 생활에서 익숙해진 로봇들이 이제 계속 같이 등장을 또 하는 그러면서 어쨌든 사람과 로봇과 동물 그다음에 퍼펫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무대 위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